네, 오늘 우리의 주인공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걱정이 좀 있어 보여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관심이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라 하면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지죠. 그 취업촉진수당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조기 재취업수당입니다. 그래서 뭐 고용보험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급여도 다양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선 알아야 될 것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 중에 조기 재취업수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사례도 한번 Q&A 식으로 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주인공처럼 고민스럽지만 약간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여러분 꼭 구독 좀 해주시고요. 또 내용 괜찮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그 중에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고용보험이다, 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다 라고 하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요. 또 생활의 안정을 도와드립니다. 또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제도죠. 그래서 이런 실업급여는 크게 우리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구직급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이 18개월 기억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이외에 그 해당되는 분이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이직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그런 사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아래 둘, 셋, 네 번째 것은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시겠죠. 실직한 분들이라면. 그러나 이제 첫 번째 퇴직일 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이 기본을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단 요건을 갖춘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직급여 요건을 갖춘 분이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그러면 퇴직할 당시에 자기가 다니던 회사마다 급여 체계는 다 다르니까 개개인별로 평균임금은 다 다를 겁니다. 그거의 60%를 계산하는데 일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한과 하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하한은 6만 120원, 상한은 6만 6천 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일 8시간 근로 기준의 상하한이기 때문에 퇴직 당시 사업장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퇴직을 했다. 그랬을 때의 구직급여액의 상하한액은 지금 말씀드린 6만 120원, 6만 6천 원이 아니라 그 금액의 절반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다른데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일단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정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50세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50세 이상인 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1년 미만이면 최소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대로 270일 이렇게 소정급여일수 정해지고요.
그 사이 구간에 있어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 3년에서 5년 사이면 210일, 5년에서 10년 사이면 240일의 소정급여 일수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오늘 알아볼 것은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재취업을 했을 때 그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만약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구직급여를 조금 받다가 바로 재취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재취업을 해서 그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됐다 하면 미지급했던 그 소정급여 일수의 다시 2분의 1, 그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 고용 이후에 일시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조기 재취업 수당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로 쭉 설명하니까 뭐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게 갸우뚱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뒤에 제가 Q&A로 다시 한번 짚을 거니까요.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 조기 재취업 수당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Q&A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만 해서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또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 1월 1일 퇴직하고 그분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구직급여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소정급여일수는 최대로 270일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이 이제 구직급여 발생일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5월부터 12월까지 받게 되면 한 8개월 정도 240일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인데 12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1월 1일 퇴직해서 12월 말까지 1년 12개월 동안 240일만 받았어요. 30일을 더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30일은 더 받을 수 없다. 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퇴직을 해서 실직 상태가 된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고용보험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늦어도 언제까지요? 한 두 달 정도 지나서는 그래도 신청하셔야죠. 석 달, 넉 달 되면 지금 사례처럼 일부 못 받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용보험 관련해서 궁금한 것은 고용보험의 가입 연령, 또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이런 거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상한 적용이 있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시면서 65세가 됐다 하더라도 65세 넘어서도 계속 근로를 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계속 유지시켜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5세, 66세, 70세까지 근무하신다면 65세 이전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70세, 그래서 이제 완전히 퇴사했다. 그러면은 그때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70세 넘어서도 75세까지 어떻게 건강해서 일을 하셔서 그때 퇴직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또 75세, 그때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65세 이전에 고용관계가 65세 넘어서도 계속 유지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나이에 퇴직을 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다만 65세 넘어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롭게 고용관계가 성립이 됐다.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고요. 새로. 따라서 실업급여, 구직급여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관계가 있어서 고용보험을 가입해 있었냐. 그거에 따라서 계속 연속성 상에서 65세까지 가능할 수 있고요. 아예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다가 65세 넘어서 새로 취업을 했다. 그랬을 때는 고용보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Q&A는 종합판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을 한번 천천히 쫓아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여러분이 구직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이런 거를 적절히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구직급여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례에서 어떤 분이 A사에 퇴사했습니다. 60세 정년으로 퇴사했고요. 가입기간은 30년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퇴사하자마자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했고 2개월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풀려서 B사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됐다든가 정규직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 하루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고 어찌됐든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시다가 또 2년 후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A사, B사 이렇게 됐고 그 사이에 실업급여가 생겼고 이런 케이스인데 과연 이분에게 어떻게 급여가 발생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A사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중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2개월만 받다가 재취업을 했죠. 그래서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 해당될 겁니다. 왜냐? 재취업 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의 2분의 1, 그러니까 135일이죠. 이분은 270일의 반, 135일의 이상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270일 중에 2개월, 60일을 받았으니까 210일의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취업 수당 일단 해당이 되고 이분은 2년간 계속 근무를 했으니까 결국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금액은 미지급됐던 소정급여 일수, 즉 210일. 그 210일의 반이니까 105일에 해당하는 것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계속 또 근무해가지고 B사에서 재취업했다가 고용보험 가입해서 다시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의 그 두 번째 이력에 따른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B사 재취업 및 퇴사에 따른 구직급여. 이때는 B사의 이력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케이스에서 이 해당되는 분은 A사의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2개월 받고 조기 재취업 수당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소멸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B사의 이력으로 새롭게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B사에서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2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50세 이상에 해당되니까 소정급여 일수 180일 적용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평균 임금의 60%. 근데 퇴직 당시에 회사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A사에서는 이분이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일일 8시간 근무 기준이었지만 B사에서는 일일 4시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습니다. 당연히 급여에 낮을 것이고요. 또 일일 4시간 근로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정하는 급여 기준에 있어서의 상하액이 왜 그 6만 120원의 하한과 상한 6만 6천 원의 절반인 3만 60원에서 3만 3천 원 사이로 결정해서 구직급여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분이 A사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다가 그냥 2개월 후에 B사에 재취업을 했다. 그러면은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A사 퇴사에 따른 구직급여는 신청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쭉 가다가 2년 후에 다시 퇴사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당연히 고용보험을 더 가입을 했고 따라서 구직급여를 B사 퇴직하면서 받으실 수 있는 건 맞는데 A사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의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급여를 계산하는 평균 임금의 기준이 B사를 퇴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A사를 가지고 적용했다면 상한을 최대로 받을 텐데 B사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액이 감소된다.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셔서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다른 때보다 길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감하시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또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시오.